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강의에 이어서 어떤 파이썬 개정판 6장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요, 리스트 자료형의 필요성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리스트의 인덱싱, 리스트의 연산, 그리고 무엇보다 리스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 메소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자료형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죠. 리스트 변수는 여러 개의 값이나 변수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자료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7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7개의 개별적인 변수를 선언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만일에 이제 이 개별적인 원소를 복사를 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복사한다 그러면 할당문을 7개를 써야 되고 해서 되게 번거로워요. 무엇보다도 데이터가 10,000개다. 그러면 이제 10,000개의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죠? 여기서는 스코어 0, 스코어 1, 스코어 2, 스코어 3 해가지고 총 이제 7개의 변수가 선언되었고 그 7개의 변수에 대해서 87, 84 이런 이제 개별적인 값들이 할당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얘들이 이제 집합적이다. 좀 한꺼번에 다뤄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제 이와 같이 많은 변수를 선언하는 것은 아주 불편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변수가 여러 개가 있고 그것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리스트죠. 자, 그러면 리스트의 또 다른 장점을 살펴보면 변수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변수들은 여러 곳의 메모리에 분산됩니다. 이런 것들이 메모리 여러 곳에 분산되어서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코딩이 복잡하죠. 코딩이 복잡하다는 것은 결국 에러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 자료형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리스트 자료형은 개별적인 값을 하나의 변수에 담아서 처리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번 변수의 이름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죠. 그죠? 무엇보다도 한꺼번에 여러 개의 변수 값을 복사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때 리스트를 이루는 개별적인 원소들 있죠. 얘를 항목, 요소라고 합니다. 얘는 심표로 구분되는 자료값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스코어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의 이름이 있고 큰 괄호가 나오고 닫는 괄호가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각각의 수치값이 이와 같이 저장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각각의 수치값들을 하나의 스코어 리스트라고 하는 이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출력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스코어 리스트 안에 있는 개별적인 값을 조회를 할 때는 0부터 그죠? 7까지의 인덱스를 씁니다. 예를 들어 87이 있는 요 인덱스는 0이고요. 얘는 1이고 2고 3이고 이렇게 증가해서 최종적인 인덱스는 총 7개일 경우는요. 마지막 인덱스가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자료형을 리스트 자료형이랍니다. 자, 요소의 참조는 리스트 이름과 인덱스를 사용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용어를 살펴보면요. 리스트에 있는 개별적인 값들 있죠. 이런 것들은 항목, 요소, 혹은 원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이 수치 자료 값들을 리스트의 인덱스를 이용해 가지고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세 번째 변수와 같은 위치를 지정해 가지고 원하는 값을 불러올 때 필요한 거죠. 세 번째 변수 그러면 인덱스 2를 써서 95 이 값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다룬 리스트에는요 수치값이 들어 있었죠. 이제는 바나나, 애플, 오렌지, 키위 이런 문자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문자열을 원소로 하는 이런 리스트, 즉 프루츠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 프루츠 리스트를 이렇게 살펴보면 개별적인 리스트 원소들이 출력이 됩니다. 그죠? 믹스드 리스트라는 얘는 뭐냐면은 이 수치 데이터도 포함할 수 있고요. 문자열 데이터도 포함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숫자와 문자를 혼합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료형인데요. 그러니까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정수, 실수, 문자 혹은 리스트 안에 리스트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자료형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성이 높죠, 그죠? 자, 앞서 다뤄봤지만 레인지를 사용하거나 혹은 문자열을 이용해 가지고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 1 그리고 10 이런 함수를 가지고 1에서 9까지의 시퀀스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얘를 원소로 가지는 리스트를 만들 때는 리스트 함수를 쓰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1이라고 하는 변수의 이름을 만들고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합니다. 현재 여기는 이제 빈 리스트죠, 그죠? 역시 리스트 2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데 이렇게 빈 괄호를 넣어 가지고 큰 괄호를 넣어서 빈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소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리스트 3이라고 하는 요 리스트는요, 리스트라는 함수 안에 원소 1, 2, 3 요걸 이제 튜플이라고 하는데요. 튜플은 뒤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튜플을 이용해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3 이렇게 보면 1, 2, 3이라고 하는 항목들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제 리스트를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리스트 4는 리스트라는 함수 이름과 range라고 하는 시퀀스 제너레이터를 써서 이래서 10 이렇게 하면 1부터 9까지의 그죠? 시퀀스를 가지는 그런 이제 리스트를 만들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리스트 5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인데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열을 가지고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문자열도 시퀀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퀀스를 리스트 함수의 인자로 넣어주면 요 각각의 알파벳 값들을 원소로 하는 그런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리스트 함수라는 걸 살펴봤고요. 이런 것을 활용하면 이제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짝수를 요소로 가지는 리스트를 만든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다음으로는 레인지를 가지고 이걸 풀어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국가의 이름을 원소로 가지는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워야 될 용어는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손가락 이름이 인덱스 핑거라고 그러죠, 그죠?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의 항목 값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n개의 항목을 가지는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가장 마지막 값의 인덱스는 n-1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항목의 인덱스를 이용해 가지고 자료값에 접근하는 것을 인덱싱이라는 용어로 지칭을 합니다. 자료값에 접근하는 것을 인덱싱이라고 하죠. 네, 다음으로 A 리스트라고 하는 예제 리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인덱스와 인덱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개의 원소를 가지는 이와 같은 리스트를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대해서 len 함수를 호출해 봅니다. 그러면 리스트 요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로 6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제일 첫 번째 항목을 우리가 조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A 큰 괄호 0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인덱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이 숫자 값 있죠. 0. 이거를 인덱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A라는 이 리스트가 있을 경우 A0, A1, A2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치값, 요 값을 인덱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A 리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얘는 6개의 요소를 가진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 6번째 요소값, 제일 마지막 원소 얘의 인덱스는 A5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일에 A 그리고 인덱스 값으로 6을 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존재하지 않는 원소에 접근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번역기는 에러를 출력합니다. 이때 출력되는 에러가 인덱스 에러,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인덱스입니다. 즉 인덱스의 양의 값의 범위는요 0에서부터 len of a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6개의 항목을 가지는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인덱스는 0부터 5까지의 양의 인덱스 범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파이썬 리스트의 큰 특징으로 음수 인덱스를 가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C라든지 자바와 같은 이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A라는 리스트가 있다. 이때 인덱스로 음수 1을 쓰게 되면요. 이 음수 1은 가장 마지막 요소 값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값은요. 음수 2, 요거는 음수 3, 얘는 음수 4, 얘는 음수 5, 얘는 음수 6. 요런 인덱스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수 인덱스를 쓸 수 있다는 게 파이썬의 특징입니다. 자, 리스트의 제일 마지막 원소의 항목은 앞서 살펴봤듯이 -1 플러스 len of a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첫 항목은요. -len of a 플러스 len of a 그럼 0이 되겠죠. 그죠? 이것이 첫 항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소로부터 -1, -2, -3과 같이 일씩 감소하면서 인덱싱 되는 방법, 이게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익혔던 내용을 바탕으로 랩 6-2에 있는 이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트 항목의 추가와 삭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A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네요. 그죠? 여기에 있는 A 리스트에는 알파벳 A, B, C, D, E라고 하는 이런 항목 값들이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에 마지막 항목에 새로운 항목 F 요거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append라는 메소드를 쓰고요. 추가할 항목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해보면 F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리스트라는 이 리스트가 있을 때 이 리스트에 대해서도 append 50을 하게 되면 50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러면 원래 항목 10, 20, 30, 40 이라고 하는 항목과 함께 새롭게 추가된 이 50이라는 값도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파이썬 리스트 내의 항목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이썬 리스트에서 항목을 지우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del이라는 파이썬의 키워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클래스에 있는 remove라는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pop이라는 메소드를 써가지고 특정 위치에 있는 항목을 삭제하고 동시에 이 항목을 반환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del을 쓰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여기 n리스트가 있죠. n리스트에 여러 개의 값이 있습니다. 11, 22, 33, 44, 55, 66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여기에 del하고 n리스트에 3 이렇게 하면요. 네 번째 항목이 삭제되겠죠. 네 번째 항목이 이 항목입니다. 그래서 얘가 리스트 항목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원래 있던 얘가 삭제되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remove를 가지고 삭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remove는요, 여기에 있는 remove 메소드를 쓰는데 이때 remove 할 항목 원소가 44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역시 11, 22, 33 다음에 45는 삭제되고 55, 66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무브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리무브 해가지고 88이라고 하는 원소를 지워라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에 88이라는 이 원소 값이 없잖아요. 그러면 value error라고 하는 에러를 출력합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x가 not in list, 즉 존재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려고 하면 이 x가 리스트에 없다 이런 에러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삭제하기에 앞서서 존재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요.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연산자가 in 혹은 not in이라고 하는 연산자입니다. 이 연산자는요. 참 또는 거짓을 반환하는 연산자인데 특정 항목 값이 문자열, 리스트, 튜플과 같은 자료 구조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리스트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요. A 리스트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원소 값으로 10, 20, 30, 40을 넣어줍니다. 자, 이제 10이 A 리스트에 있다. 이 문장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죠. 그래서 true가 출력됩니다. 하지만 50이 A 리스트에 있다. 이 문장은요. 거짓이죠. 그래서 false가 출력됩니다. not in은 이 반대 역할을 해줍니다. 10이 not in A 리스트. 요거는요. 앞에서는 true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false가 나오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50이 A 리스트에 없다. 이 문장은요. 앞서 false가 나왔으니까 참이 나오겠죠. 그죠? 예, true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삭제하기 앞서 이것을 in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미리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가 쓰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if 54가 n 리스트에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참이다. 그러면 요게 실행되겠죠. 그죠? 자, 88이 n 리스트에 있다. 참일까요? 거짓이죠. 그러니까 얘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프로그램의 오류를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리스트의 삽입과 삭제 그리고 in 연산자를 익혀보는 좋은 랩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리스트에 적용될 수 있는 내장 함수 앞장에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min, max, sum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en 이런 함수도 쓸 수 있죠. 그죠? min은 리스트 원소들 중에 최소값, max는 최대값, 그 다음에 sum은 합을 구해주고요. len은 리스트 내의 항목의 개수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이와 같은 자료값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자료값에 대해서 min을 구하면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작은 게 10이죠. 그죠? max는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제일 큰 거 50이죠. 그죠? sum 이렇게 하면요. 리스트 내의 원소의 합을 구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리스트 1을 선언합니다. 원소는 20, 10, 40, 50, 30 이렇게 값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자, min of list 1 그러면 여기에는요. 가장 작은 값 10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만일에 max of list 1 그러면 가장 큰 값이 나오고요. sum of list 1 그러면 원소의 합을 구하겠죠. 그죠?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리스트 1에다가 예를 들어서 수치 자료형이 아닌 이와 같이 문자열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min이 나올까요? 구할 수가 없겠죠. 그죠? 서로 다른 인스턴스 자료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max도 마찬가지죠. 그죠? su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료형이 수치 자료형이 아닐 경우는 이런 함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len 이거는 쓸 수 있죠. 그죠? 길이를 알려주는 거니까 전체 6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리스트의 길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만일에 fruits라고 하는 이런 리스트가 있다고 할 때 이 fruits 안에 바나나, 오렌지, 애플, 키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동일한 자료형이죠. 동일한 자료형이기 때문에 min of 얘는 쓸 수 있고요. max of
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min과 max의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이 있다고 가정할 때 영어 사전에 가장 앞에 나오는 거 그것이 min에 해당되고요. 가장 뒤에 나오는 거 max에 해당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sum은 쓸 수 있을까요? 수치값이 아니니까 더 할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레는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수도 자료값에 따라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더라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한글 문자열이 있을 때 한글 사전 순서도 있겠죠. 그래서 한글 사전으로 최소 최대값을 구하는 것도 min, max 함수를 가지고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랩 문제를 풀어보시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6장 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